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국어 가이드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4학년도 이제 수능 준비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수시와 관련된 그런 전형에서 가천대에서는 이제 논술을 이제 대비하시면서 국어와 관련된 내용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국어랑 관련된 부분만 같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형 방법에서는 역시 이제 수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수능과 함께 수시에 기해서 6번 중에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하지만 수시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최저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 정도 3등급 정도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시와 함께 정시까지 대비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 수와 여러 가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총 15문제 중에, 그렇죠? 국어, 인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어가 9문제, 그 다음에 자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6문제 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 수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15문제에 대해서 8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을 염두에 두시고 국어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간 배분면에 있어서는 이제 수학의 그런 과정을 모두 답안에 쓰실 수는 없고, 이제 정리 과정과 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가다듬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실제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은 국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어가 똑같이 수학과 합쳐서 80분이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국어 시간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 문제에 대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올해 EBS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정리한 상태에서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충분히 정리한 지문을 시험으로 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정확도를 기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속도만 해서 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이겠다 이러한 부분은 아닌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배점면에 있어서는 한 문제당 이제 10점의 배점이 들어가니까 그 10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답안지의 그런 형식도 학교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노트 형식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제 네모칸 박스 안에 여러분이 답안을 쓰시는 그러한 유형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글씨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골라서 이제 표시했던 그러한 습관으로 이제 대충 적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정자, 이렇게 반듯한 글씨체를 연습하는 게 좋겠죠. 물론 훌륭한 그런 글씨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기에 이제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부분이니까 또박또박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검은 볼펜으로 이제 한 번에 쓰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학 같지는 않지만 국어도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옮길 때 마지막 한번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이제 국어에 있어서 이제 출제 범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출제 범위에 있어서는 공통인 독서와 문학을 먼저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EBS 교재 올해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나오게 될 이제 수능 완성까지 같이 해서 이제 중요도를 삼으시면 되겠는데, 실제 문제의 어떤 중요도를 봤을 때는 어차피 독서가 조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독서를 먼저 정리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독서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모든 그런 국어 문제가 비슷하긴 하지만 독해력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독서라는 부분은 문제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일정하고 조금 이렇게 정해진 양을 조금 꾸준히 연습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학은 조금 중요도가 독서보다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문제 수가 하나라도 적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문학의 갈래는 갈래별로 나뉘고 그 갈래별의 어떤 특성들을 대비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비할 내용이 좀 많아질 수가 있죠.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화법과 작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 부분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시험 범위로 삼고 있는데 얘는 공통이니까 여러분 모든 수험생이 열심히 대비를 하겠죠. 하지만 화작과 언어는 선택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내가 화작을 선택했는데 언어까지 나오다니 이런 선택의 유불리의 문제에 조금 빠지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 유형은 유불리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유불리가 없도록 그 정도의 수준을 이제 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뭐 제시된 것은 1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1학년 2학년까지 이제 내신 대비하시면서 풀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화작은 인문과 자연에서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고 지문은 EBS 지문을 활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유형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언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는 암기하는 그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 방법에 암기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언어 범위를 한 번에 훑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해야 되는 의문이라든지 이런 형태소의 그런 합성어, 파생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나왔을 때 조금 개념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임을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채점 기준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채점 기준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문항적인 면에 있어서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겠죠? 여기에 충실하라고 실제 조건을 밝혀줬기 때문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조건들이 하나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줄 수가 있을 때는 모두 충족해야 되는 그러한 면을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제시문의 그러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 이러한 답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하실 때 대부분 이름이 붙어 있는 논술과는 다르게 제시문 안에 아니면 보기 안에 여러분이 쓸 거리를 다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읽어내는 그러한 독해력이 선행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BS 교재가 100%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신 그러한 지문이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핵심어를 위주로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시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쓰는 그러한 연습으로 조금 대비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라든지 이런 독서 지문에 있어서는 문단별의 그러한 핵심어를 활용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 기준에 이러한 단어를 포함했을 때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단어가 안 들어갔을 때는 조금 배점의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제시문을 꼭 정리해서 핵심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확성은 여러분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럼 어떠한 방법인지 알았고 이렇게 출제 범위까지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죠. EBS 교재가 올해 EBS 교재겠죠.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그래서 수특과 100% 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문을 근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란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다른 거죠. 수능을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우리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연습하시면 되지만 이거는 주관식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가 대하는 그런 논술과는 다르게 약수력 논술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약수령이겠죠. 예, 이거는 어떤 형식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예, 뭐, 문단을 구성하거나 글을 전체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시문을 근거로 보기를 활용해서, 예, 어떤 단답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으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제시가 될 거고요. 내용상, 그래서, EBS, 수특가, 수능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등 교육과정 중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과형의 예,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단어로 불릴 수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하실 교재는 예, 수특과 수완의 그러한 지문을 근거로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수령의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예, 주관식으로 단어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으로 구성한다든지 예, 이런 것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EBS 교재를 근거로 문제 유형을 연습하시는데 좀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예, 우선은 지금 2024학년도 대비할 때 2003학년도 기출문제가 지금 공개된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가 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모의 문제가 또 이렇게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대비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예, 2023학년도 기출문제는 공개가 안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요. 예, 그 당시 이제 작년에 이제 모의 문제 제시가 됐던 예, 그 문제를 근거로 여러분이 실제 어떻게 푸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A형에서 4문제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중요 부분, 공통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들을 예, 문제로 제기시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정리보다는 문제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합법과 작문에서 예, 인문과 자연 공통으로 한 문제씩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예, 기존의 문제 유형 자체가 예, 뭐 보기에서 제시한 그러한 부분을 제시문에서 찾는 근데 한 문장을 찾아서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는 이러한 문장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읽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기 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을 제시문을 읽으시면서 문장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첫어절과 끝어절을 이제 제시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 1번 문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A형이 있으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 예, 내용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보기 칸에서 지금 제시된 것은 화법 중에 대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 목적 그렇죠? 영상물을 예상 수용자 밑줄이 없으니까 네, 옆에서 따로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 얘도 밑줄이 없으니까 옆에만 그 다음에 실제 밑줄이 있는 것은 이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의 예, 기대 효과 그래서 네 부분을 확인하시는 건데 밑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두 부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상물의 제작 목적은 예, 광기의 대사 세 번째 있지요. 그래서 그 문장 읽어드리면 영상물로 홍보하면 많은 사람이 저작권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작 목적을 예, 이 문장으로 삼으시면 되죠. 첫어절과 끝어절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절이 띄어쓰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물로 그 다음에 띄어써 있으니까 거야.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맞는 띄어쓰기를 줄 건데 제시문을 근거로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자는 우리 학교 학생이지요. 그래서 광기 네 번째 대사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는 언급만 돼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언급되어 있는 그런 시경의 두 번째 대사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범수 네 번째 대사로 예, 이것을 시발점으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불어일으키다 보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했기 때문에 이게 기대 효과. 그래서
앞에 이것을과 생각해를 첫어절, 끝어절로 삼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요. 얘는 두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문제가 한번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될수록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같은 걸 물어보진 않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문장만 찾으면 됐는데 이렇게 두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유형으로는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인 부분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쨌든 문제 유형은 보기 칸에 제시된 부분을 제시문에서 문장 유형으로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제시문을 근거로 한다는 얘기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독서처럼 읽어내는 능력이 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독서보다는 좀 쉬운 지문이죠. 어렵지 않은 지문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꼭 맞으셔야겠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배점을 확보하셔야 조금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먼저 맞기보다는 조금 난도가 좀 낮은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그 문제부터 배점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법작문 시간 줄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보시고 연습하셔서 꼭 10점을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독서 문제. 지금 두 지문 주고서 한 문제씩 줬기 때문에 문제 유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요. 그런데 지금 2번 문제도 새로운 유형. 3번 문제도 보시면은 새로운 유형.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EBS 지문에 답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 낼 때 그 부분을 지문의 길이를 요약격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답에서 요구한 부분이 실제 문제에선 빠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EBS 지문을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겠죠. 처음 대하는 지문이라면은 없는 내용을 쓸 때는 너무 힘들지만 EBS 교재가 충분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정리 충분히 하시고 가신다면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빠지지 않지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새로운 유형으로, 물론 지금 가천대 논술 유형에서 새로운 유형이라고요. 그동안은 뭐 문장으로 쓰다든지 단어로 정리하는 건데 수능에 나오는 독서 지문에 꼭 나오는 문제 유형 있죠? 내용의 일치 여부요. 그래서 내용의 일치 여부는 보통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실 때는 1번부터 5번 선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주관식이라고 기억부터 뭐 비읍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3개, 뭐 적절한 것 3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봤는데 그거를 여기다 방법을 써먹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시문을 읽으시고 물론 다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중요도를 얘기해 주니까 문제를 먼저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내용일치에 나오는 이러한 선지들을 다 기억하고 제시문을 읽기는 어려워요. 그게 연습이 돼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근데 새로운 방법을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제시문 읽으시고 문제는 이건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읽었어. 그 다음에 제시문 읽으실 때 선지에 나와 있는 것을 동그라미 X표 하시니까 이런 선지를 여러 번 읽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도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 이 문단에 나왔네. 그런데 나 속이려고 뒤에 서술어를 요렇게 바꿨네. 이게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압박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다고 자꾸 말씀드리면 좀 부담감을 가졌길래 어렵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시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또 이것처럼 또 난도가 높지 않은데 여러분이 시간 확보만 돼 있다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시간 확보를 꼭 하셔야겠죠. 얘 시간 줄이지 마시고 시간 확보하셔서 귀찮지만 선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그라미 X표로 이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유형이지만 우리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소중히 대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번 문제는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호락 논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살짝 쓸까요? 논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러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우선 지역이 다르다고 얘기가 나와요. 호니까 호서지만 해서 충청도 인물. 그래서 락의 의미가 그런 도시, 그런 한양을 기반으로 한 그런데 시대 변화가 있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 대처 방법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첫 문단을 꼭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낙록학자들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요. 얘네가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호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죠? 조선시대에 학문과 국제정세가 막 바뀌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걸 지키려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논쟁의 핵심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이 단어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인물성, 인성과 물성을 같이도 보고 다르게도 보는 거죠. 같이 볼 수 있냐, 다르게 볼 수 있냐, 이 입장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EBS 교재에는 있었어요. 누가 동인지인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엔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연습하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지문만 갖고 이제 어떤 추측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핵심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달아줬어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것이 일어난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성과 물성을 다르다고 본다면은 다른 존재이니까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같은 존재라고 해야지 새로운 타자가 등장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널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지문만 갖고 읽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이 EBS 지문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요약된 지문을 본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문 정리가 중요하겠죠? 새로운 유형의 내용에 없는 걸 추측해야 되는 건데 실제 내용에 있으니까 독서 지문을 조금 EBS를 열심히 정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학 문제 한 문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이 확인이 되시면 되겠죠. 실제 이제 나올 때는 우선 두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고전소설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극과 수필까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의 그런 부분이 조금 분량이 적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현대시랑 묶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다양하게 묶어서 제시될 수 있음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독서보다 여러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렇죠? 시와 소설인데
극과 수필까지도 들어간댔어요. 고전과 현대까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EBS 교재, 문학, 수능 특강과 이제 수능 완성까지 같이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푸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럼 유형이 어떻게 나왔냐? 유형을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보기칸에 활용을 많이 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러한 제시문을 정리를 해주던 아니면 이런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있지요?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해주던, 그래서 꼭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나 성질상의 특징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는 이러한 유형이 많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한테 이거를 거꾸로 쓰라 한다면 정서 상태가 어떻고 어떠한 표현법이 쓰였는지 쓰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양한 그러한 단어들을 활용하니까 있는 내용에서 찾아라 내용이 많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반복될수록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EBS 교재를 이제 바탕으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학 내신의 이론을 조금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에 보시면 향가인데 올해 수능 특강에도 향가 2작품이나 있어요. 물론 이 작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가에서 정리한 것은 누이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이를 나뭇잎으로 떨어질 잎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슬픔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의 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이가 죽었을 때 그런 슬픈 모습을,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은 자식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죽은 자식의 모습. 그래서 죽은 자식의 모습, 차고 슬픈 것, 그 다음에 날개, 물 먹은 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새로. 이렇게 죽은 자식을, 죽은 누이를 이렇게 비유한 모습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화자의 정서 상태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끼겠지요? 그랬을 때 가는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마지막에 확인하시면은 그 슬픔을 깨달음으로 이끌어내고 있죠. 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의 그러한 단어 뜻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의 그런 공간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나도 죽겠지. 하지만 나는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면 죽었던 누이를 만나겠지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가족의 죽음이 슬픔으로 안 끝나고 한 단계 이렇게 승화되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잎에 대해서는 식물적으로, 그 다음에 산새에 대해서는 동물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1번 빈칸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공간적인 그런 시어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보면 기본적으로 문학의 내용을 정리했다면 정리되어 있는 보기칸이지만 빈칸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님을 여러분이 확인이 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원서를 쓰기 전까지, 문서를 쓴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죠? EBS 교재 중심으로 우선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기출이나 모의 형태의 그런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앞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